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걸쳐 있는 서울의 명산, 불암산. 이 영험한 풍경의 바위산 아래에 자리를 잡고 조선 왕릉인 태강릉을 품고 있는 동네. 그곳이 바로 공릉동입니다. 예로부터 풍수가들이 호랑이가 출입하는 형상이라고 한 공릉동. 그 호방한 기운이 서린 명당 자리에는 4개의 대학과 국가대표 선수촌,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한꺼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의 동북쪽 끝자락에 있는 노원구. 현재 노원구에 속해 있는 공릉동은 1963년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에 편입될 때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릉동이 1동과 2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동은 능골이었고요. 1동은 공덕리라고 해서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그 상기동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릉동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도 너무 소외된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해서 공덕리의 공자와 능골의 능자를 따서 공릉동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6호선의 종착역인 봉화산역 바로 이전역인 화랑대역. 이 역에서 내리면 공릉동의 4개 대학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로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높은 아파트촌과 6차선 도로를 지나 불암산 쪽으로 향하는 나지막한 둘레길 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원자력병원 입구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공릉 300세문. 이 문을 통과해 걸으면 100살까지 장수한다. 이제부터 시작될 불암산 둘레길은 그처럼 신기한 기쁨이 가득한 길입니다. 도심 속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난 생명력 넘치는 산길과 마주치는 감동. 불암산의 그 남쪽 줄기를 저희 동네에서는 공릉산이라고 부릅니다. 공릉산은 그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기도 하지만 또 우생순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이라는 그 우생순의 그 핸드볼 선수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핸드볼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막 올라갔다는 그 불암산이 바로 저희 동네 공릉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너무 힘든 훈련을 하다가 내가 정말 많이 이 다음에 성공하면 이 산을 그 포크레인으로 뭉개버리고 싶다고 그 정도로 그 훈련을 독하게 했다는 그 산이 바로 공릉산입니다. 봄내음과 산 세우는 소리가 가득한 불암산 둘레길 걷기. 산행길인 만큼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굳이 등산화가 아니더라도 구두굽이 너무 높지 않다면 무리 없이 모든 방향의 불암산 둘레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난도를 골라내고 고운 흙길로만 조성된 공릉 산길. 쭉 걸어 올라가다 보면 잠시 쉬어갈 만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밝고 쾌적한 공릉산길이지만 지난날의 공릉동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울창한 수림 속 맹수가 나오던 산골마을들. 뒷산에서 내려온 범이 말을 잡아간다 하여 범다미 마을.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종을 울리며 넘어갔다는 달랑지 마을. 하지만 지금은 모든 주민들이 평화롭게 둘레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사는 공릉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쪽은 가장 자연스러운 게 이쪽 동네예요. 보람산 쪽에. 가장 힘들지 않고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이쪽 둘레길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제일 이게 태릉, 그다음에 선수촌 이런 게 또 이쪽에 이쪽에 놓은 거 제일 교육도시라는 게 뭐 육사 있고 서울대도 있고 산육대 있고 지금 뭐 옛날에 서울 산업대 있었지만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 학교도 있고 아마 노원구에서는 학교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 같아. 그래서 난 이 동네에 태어나서 이 동네 사는 자체가 난 좋아요. 공릉산 정상에서는 멀리 태강릉 쪽이 보입니다. 언덕 모양 공릉동의 중앙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태릉과 강릉. 2009년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이 태릉과 강릉 또한 더욱더 각별하고 뜻깊은 곳이 되었습니다.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사격장이라든가 또 뭐 수영장, 썰매장 뭐 이런 거 위락시설들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태릉과 강릉 사이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예전에는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태릉과 강릉 길이 공개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산책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10월, 11월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서 반세기 동안 폐쇄되어 있던 태릉과 강릉 사이의 숲길.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는 이 숲길은 작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인적이 타지 않은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걸어보고 있습니다. 조선 제13대왕 명종과 명종비 인순왕후의 능인 강릉. 강릉 역시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2012년에야 개방이 된 능입니다. 그 때문인지 강릉은 태릉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정순왕후의 곁에 묻힌 명종과 명종비의 능, 강릉. 조선시대에는 효를 중시하고 조상을 잘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이렇게 아들이 왕이 이렇게 따라가서 사후세계도 같이 이렇게 모시듯이 그렇게 효를 나타내고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 계신 곳에 아버지 계신 곳에 아들인 왕이 오시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도 효하듯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게 하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태릉에 비해 아담한 규모의 강릉은 너무나도 조용했던 왕 명종을 닮았습니다. 34세 젊은 나이로 승하한 명종은 어머니의 능인 태릉 근처에 묻힘으로써 그의 삶에 걸맞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길을 지나 부부 두 사람의 묘를 합친 것보다 훨씬 웅장한 크기와 당당한 기품을 지닌 태릉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침 인근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태릉으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노속 밑에 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는 아이들. 태릉은 공릉동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과 타지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로서 수렴청정을 행하며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여장부 문정왕후의 능. 정비가 아닌 탓에 남편 없이 홀로 묻혀있는 왕비의 외로운 능을 잘 가꾸어진 크고 향기로운 노송들과 능한 가득한 위풍 있는 분위기가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강철 같은 여인으로서 아들 명종을 집어삼킨 권세욕으로 인해 후세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던 문정왕후. 지금 그녀가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공릉동 태릉입니다. 왕릉 중에서도 이 태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왕비지만 왕권을 굉장히 크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의 능 이름이 태릉이고, 태릉 이름을 따서 태릉 선수촌, 결국은 육군사관학교도 우리 군인들의 가장 씩씩하고 군인의 그 양성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육군사관학교가 있듯이 바로 세 군데 모든 것을 봤을 때 공릉동 그 주민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합니다. 태릉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공릉동 식구들은 태릉에 있는 것을 굉장히 자기 지역구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태릉과 강릉, 왕릉이 두 개나 있었던 까닭에 과거 사람들은 이 근방에서부터 엄격한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마을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백성들의 주거 또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태릉을 다른 왕릉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것은 이곳에 있는 조선왕릉 전시관입니다.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문화재청에서 태릉에 설치한 조선왕릉 전시관. 왕의 국장 절차와 조선왕릉의 역사, 왕릉의 조성 과정과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는 테마 전시관입니다. 조선왕릉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지만 근대사와 고대사까지 아우르는 무덤의 전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밖에 풍수와 명당에 관한 자료 전시,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되어 현재 LA 카운티 박물관에 있는 문정왕후 어보의 복제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내의 또 다른 테마박물관인 육군박물관. 육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멋진 건물은 한국 건축계의 거장인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군사유적과 유물을 조사 정리하고 수집, 보관, 전시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는 육군박물관. 청동기 시대 돌검에서부터 현대식 무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군 관련 유물들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의 무기와 복장, 항일리병이 사용하던 총 등 각 시대의 병기들을 재현해 놓거나 실제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애국심과 기상을 고취시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기본적으로 대학교이기도 하지만 군부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서와 향락적인 요소를 빼고 어떤 안보 의식을 체험하는 곳으로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함부로 너무 자유스럽게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고 또 안내자가 있어서 안내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있던 조선 말기 관하 건물인 삼군부 청사를 이곳으로 옮겨온 삼군부 청원당. 충남 예산에서 이전해온 연령군 신도비 역시 육군사관학교가 보유한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공릉동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구 경춘선의 철로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경춘선 화랑대역. 2010년 경춘선 복선화로 새로운 철로가 놓이게 되자 구 화랑대역은 폐역이 되었고 새로운 화랑대역이 공릉동에 자리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경춘선 철로와 함께 남아있던 폐역도 등록문화재 300호로 지정되면서 더 긴 시간을 공릉동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수탈의 역사에서 시작해 청춘의 낭만을 상징하던 경춘선. 이제 불암산 둘레길을 따라 올라가던 길을 좀 더 깊숙한 곳까지 이어가 보려 합니다. 불암산 남쪽 줄기인 공릉산을 타고 공릉동을 관통해 올라온 길. 불암산 둘레길에 또 다른 이정표와 만나게 되고 태강릉으로 내려가는 길과 계속해서 불암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타납니다. 과거 풍수가들은 이 불암산을 명산이자 동시에 역적산, 반역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의 형세가 서울 변두리 쪽으로 돌아선 형국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뜨겁고 강력한 생명력이 흐르던 바위산. 이 산 깊은 곳에는 불심이 강했던 명성황후가 기도처로 삼았던 작은 사찰 학도암이 있습니다. 학이 날아와 놀았다 하여 학도암. 과연 신선들의 새가 날아올 만큼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뜻밖의 마애부를 만납니다. 높이 13.4m의 전국에서 가장 큰 마애불로 1872년 명성황후가 조성했다는 마애관음 보살좌상. 16세의 왕비가 된 명성황후는 당시 남편인 고종의 냉대와 유산 등 여인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불심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보고자 이 영험한 산중에 수시로 찾아왔을 명성황후.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여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암산 둘레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백사마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집들이 높은 산지에 오밀조밀하게 연속되어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이 공릉동 산골마을은 과거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 늑대가 내려오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늑대의 이름은 가난입니다. 맑은 햇살이 땅 위에서 부서지는 백사마을의 풍경. 여전히 1,500여 세대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마을에 제법 다양한 표정들이 떠오릅니다. (1967년) 서울 도심 개발을 위해 용산, 남대문, 청계천 등지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백사마을. 개발 논리에 밀린 무책임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이곳은
오랜 시간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한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개발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심란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약속된 재개발이 자꾸만 늦춰지고 있는 것. 공장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두 손 가득 먹을거리를 사서 집에 들어가곤 했죠. 그때는 시장이 밤늦게까지 정을 나누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정말 옛날 생각난다. 우리 어렸을 때, 그지?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정겨운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참 놀랍다, 그지? 지금 불안산 갔다 오는 길인데요. 아까 올라가면서 보니까 어머나 서울 근교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었나 하고 새삼 참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았을 때 그런 어린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랄까?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조금 뭐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불암산 둘레길을 따라 걷던 등산객들이 한참 머물러 있다가 마을을 떠납니다. 골목 한 귀퉁이에 우리 지난 시절 구멍가게를 연상케 하는 작은 슈퍼마켓. 재개발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된다 그게 벌써 10년 이상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이제 다들 팔고 나가고 매집 사람이 다 사놓고 새를 안 놓고 다 빈집들이 천지라 담이 다 무너지고 천장이 다 무너지고 귀신 나오려고 그러니까 유범지역이고 막 이렇게 공가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문제라고요. 빨리빨리 해야지. 처음에는 이제 부족해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다녀야 되고 차도 없지 뭐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연탄 떼야 되지. 연탄으로 죽은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 막 지붕도 새지. 옛날에는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왔지. 지금이나 이제 압이 좀 있어가지고 잘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금이라도 참 밖에서 월세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주인들은 세를 놔요. 싸게. 그냥 막 한 50만 원 받고 여기 개발될 때까지 막 살으라 하는 집도 있고. 명산인 불암산 자락 명당 자리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 비록 왕과 왕비는 아니지만 살아서 작은 집 한 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자신을 왜소하게 만드는 깊은 상처입니다. 밤이 되어 불암산 전역에 어둠이 깔립니다. 불암산은 때론 자신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산이 가진 신선한 기운과 풍족함을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암산은 꼭 우리에게 행복한 날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바위산인 불암산은 오히려 가혹하고 모진 인생의 수많은 풍경들을 매일같이 말없이 지켜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명산 불암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푸른 기억들이 만나는 집